안녕하세요, 무비플러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바로 휴양지. 답답한 일상 속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 아름다운 휴양지들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장르별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저희 무비플러그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실까요? 첫 번째로 미국의 로저 도너드슨이 감독한 영화 칵테일입니다. 꽃미남의 절정이었던 톰 크루즈가 탑건에 이어 주연을 맡았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브라이언,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바텐더로 전업하게 됩니다. 같이 일하는 매니저인 커글틴과 친형제처럼 지내지만 돈 많은 여자를 만나 성공하겠다는 그의 생각에 이질감을 느끼죠. 코랄이라는 여자와의 관계 때문에 커글린과 사이가 틀어진 브라이언은 자메이카의 포트 안토니오로 떠나 자신의 가게를 차리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속 조르단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일이 꼬여버립니다. 계획대로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해 자메이카로 신혼여행을 온 커글린을 만나게 되면서 말이죠. 브라이언은 그와 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고 그 모습에 실망한 조르단은 뉴욕으로 돌아가는데 이를 후회한 브라이언은 진정한 인생의 내면을 깨우치게 됩니다. 카리브해 섬들 중 가장 매혹적인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자메이카. 그중 포트 안토니오는 북동부 끝에 위치한 포틀랜드주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블루 라군의 전초지이며 프렌치맨 코브 해변, 폴리맨션의 유적까지 세계에서 가장 이국적인 풍경들을 선사하게 되죠. 자신만의 해변에서 자신만의 빌라를 선택할 수도 있고 파티가 많은 리조트에서 즐겁게 휴가를 보내며 섬 주민들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죠. 목가적인 열대해상 기후 덕택에 1년 내내 휴양하기 안성맞춤입니다. 포트 안토니오의 드래곤베이 비치 리조트가 이 영화의 촬영지였으며 그곳의 크루즈바인 해변바가 아직까지도 명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미국 피터 시걸 감독의 로맨스 코미디 첫 키스만 50번째입니다. 미국 하와이를 배경으로 한 로맨스 코미디 장르로 2018년 일본에서 리메이크하기도 했죠. 낮에는 동물 사육사, 밤에는 여행객들과 화끈한 밤을 보내는 노련한 작업남 헨리 로스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루시 윈모어를 만나게 된 그는 첫눈에 반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작업을 겁니다. 헨리에게 넘어온 듯 했으나 다음날 그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루시. 사실 루시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본인도 모르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었던 것이죠. 헨리는 하루가 지나면 자신을 기억 못하는 루시에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갔고 늘 첫 만남인 것처럼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매번 열심히 작업을 시도하는 내용을 그려냅니다. 촬영지는 하와이 오하우섬 북동쪽에 위치한 목장 쿠알로아 렌치입니다. 주라기 공원과 고질라 등 수많은 영화의 촬영지로도 사랑받는 장소이기도 하죠. 고대 하와이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긴 곳으로 왕족들만 병법을 수련하기 위해 방문하던 곳이었는데 역병이 돌자 미국 본토에서 게리트 주드 박사가 파견되어 마을 주민을 성심껏 돌보았고 이에 감사의 표시로 일부의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다이나믹한 지형을 따라 다양한 액티비티가 진행되는데 승마, ATV, 보트 투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또 다른 촬영지인 마카푸 등대, 오하우 섬에서 최고의 전망 명소로 통하는 이곳은 인기가 많아 신혼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영화는 데이빗 토이가 감독한 2009년 미국 스릴러 영화 퍼펙트 겟어웨이입니다. 환상의 섬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난 클리프와 시드니. 달콤한 여행을 하는 도중 그곳에서 다른 신혼부부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신혼여행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게 되죠. 그러던 중 어딘가 수상해 보이는 한 낯선 커플을 만나게 되는데 섬의 지리를 잘 알았던 그들의 도움을 받아 여행을 이어나가면서 점점 의심의 끈을 놓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의 범인을 찾고 신혼여행을 끝마칠 수 있을까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영화 퍼펙트 겟어웨이는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 있는 와이메아 캐니언 주립공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그랜드 캐니언으로 불릴 만큼 웅장하고 신비한 경관이 가득한 곳으로 카우아이 자유여행의 필수 코스, 영화처럼 실제로 신혼여행에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북서해안을 따라 장장 21km나 펼쳐진 또 다른 촬영지 신비의 자연경관 나팔리 코스트는 쥬라기 공원과 킹콩, 아바타 등의 수많은 영화 속에서도 많이 노출된 곳으로 차로 이동이 불가하여 헬기와 보트 투어, 칼랄라우 트레일 트레킹으로 이곳을 갈 수 있다 합니다. 영국의 데니 보일이 감독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모험 스릴러 영화 비치입니다. 니코틴과 비디오 게임, 베트남 전쟁 영화에 중독된 주인공 리처드는 태국으로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방콕의 허름한 호텔에서 묵게 된 리처드는 배낭족 연인 에띠엔과 프랑소와즈, 그리고 마약에 찌든 대피를 만나게 되죠. 리처드는 신비의 섬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피를 미친놈 취급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자살한 대피가 걸어둔 신비의 섬에 관한 지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에띠엔과 프랑소와즈를 설득하여 함께 섬을 찾아 나서는 내용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태국 푸켓의 마야베이와 피피섬입니다. 마야베이 비치를 통과해야 갈 수 있는 피피섬은 태국 남부의 가장 큰 섬인 푸켓과 안다만해 중간에 있는 끄라비주의 작은 군도 중 하나이죠. 두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큰 섬을 피피돈, 작은 섬을 피피레라고 합니다. 보통 피피섬이라고 하면 피피돈을 지칭하는데 영화에서는 피피레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갖춘 곳이자 아름다운 산호의 바닷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 곳. 2004년 쓰나미로 인해 초토화가 되었지만 이후 다시 회복하며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야베이와 피피섬은 안타깝게도 무기한 폐쇄 상태입니다. 영화 개봉 이후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 중 한 곳으로 일일 평균 5,000명 이상, 연평균 100만의 방문객을 유치했지만 과밀로 인해 환경적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생태계 복원이 힘들다고 판단한 게 그 이유라고 합니다. 환경운동가로도 활동 중인 주연의 디카프리오는 이 영화를 계기로 환경단체를 만들고 세계 환경에 신경을 쓰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 다섯 번째 작품은 마이클 패트릭 킹이 감독한 극장판 섹스 앤 더 시티입니다. 큰 인기를 끌었던 미국 최고의 드라마이며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지 드라마에서 나온 옷과 구두, 가방은 방송 다음 날이면 품절 사태가 일어난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미국의 패션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시즌6를 끝으로 종영한 지 4년 후 영화로 개봉되었고 1편의 흥행에 이어 2010년에 속편이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캐리와 사만다, 그리고 샬롯과 미란다는 뉴욕을 대표하는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 4인방입니다. 완벽한 직업과 화려한 스타일로 남부러울 것 없던 커리어 우먼들의 솔직하고 위트 있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성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미국 북동부 뉴욕주의 남쪽 끝에 위치한 전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한 도시인 뉴욕. 모든 스태프가 그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닌 영화 속 제5의 주인공이라 할 만큼 영화에서 만나는 뉴욕의 명소들은 가슴을 설레게 하죠. 영화에서 등장하는 대표적 명소로는 맨하탄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라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 샬롯의 꿈같이 호화로운 신혼집이 위치한 파크 애비뉴, 캐리가 결혼식 장소로 점 찍었던 뉴욕 시립도서관, 그리고 경치가 아름다운 브루클린 브리지와 중심가인 메디슨 애비뉴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뉴욕 5번가의 명품거리가 눈에 띄는 볼거리인데요. 캐리의 단골 신발 가게인 지미추와 마놀로 블라닉이 위치했을 뿐 아니라 샬롯이 다이아 반지를 선물 받은 티파니 매장, 패션의 거리 소호에 위치한 로스플랜 가구점 등은 여성들의 마음속 뉴욕으로 떠나고픈 열망을 한껏 자극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술이 부른 대참사. 토드 필립스가 감독한 미국 코미디 영화 행오버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더그, 그의 절친 필 웬넷과 스투 프라이스, 그리고 처남인 앨런 가너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그의 총각 파티를 위해 광란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날 정체 모를 아기가 있는가 하면 화장실에 가둬놓은 진짜 호랑이까지. 영문도 모른 채 난장판이 되어 있는 호텔과 더그마저 사라진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찾아 나서는 세 남자의 좌충우돌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행오버는 숙취라는 뜻으로 필름이 끊긴 전날 밤의 사건으로 인해 다음날 고통을 겪는 영화입니다. 역대 R등급 코미디 영화 중 1위의 흥행 기록을 세웠고 2009년 개봉 이후 다른 에피소드로 2편과 3편이 2년 간격으로 개봉되었습니다. 배경은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 위치한 사막 한가운데 도시, 카지노와 호텔이 즐비한 번화한 도시로 이름 높은 유흥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인데요.
그중 중심가인 스트립에는 초호화 호텔들이 집결해 있고 호텔마다 다양한 쇼를 선보여 볼거리가 많다고 합니다. 스트립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다운타운은 관광객이 북적이는 스트립과는 달리 미국적이고 서민적인 분위기로 멋진 레스토랑과 문화적 명소들이 가득한 곳으로 라스베이거스에 왔다면 스트립과 함께 절대 빠질 수 없는 명소로 손꼽힙니다. 많은 영화들의 배경이 되었던 라스베이거스인데요. 하지만 그 멋지고 화려한 도시에서의 코미디물로서는 행오버가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1999년 박대영 감독의 한국 로맨스 연풍연가입니다. 지금은 실제 부부인 장동건과 고소영이 주연을 맡았었죠. 서울에서 사는 박태희는 일상을 벗어나 4박 5일간 혼자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관광 가이드로 일하는 고영서와 제주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소매치기범 사건으로 인해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헤어지고 나서도 서로 비슷한 여행 코스로 인해 연속적인 우연은 계속되고 영서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걸어가는 태희에게 관광버스를 태워주며 호텔을 소개해주는 등 전날에 있었던 소매치기범 사건의 도움에 보답하는 친절을 베풀게 되죠. 서로의 관심 속 태희는 영서에게 여행 가이드를 제안하고 두 사람은 오래된 연인처럼 한국의 파라다이스 섬 제주도 여행을 하는 아름다운 영상미를 보여줍니다. 영화 개봉 이후 촬영지였던 원형 분화구의 대표적인 오름인 아부오름, 국내에서 하나뿐인 마르형 분화구의 산군 부리와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로도 보여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신비의 도로, 이 외에도 송악산과 신양섭지 해수욕장을 포함해 광고나 드라마, 영화에서도 곧잘 등장하는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꼽히는 비자림로까지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제주도의 명소들이 영화를 통해 더욱 동화 같고 아름답게 표현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스페인의 후안 안토니오가 감독한 2012년 재난영화 더 임파서블입니다. 이완 맥그리거와 나오미 와츠, 톰 홀랜드가 주연을 맡았고 2004년 12월 26일에 일어난 태국 쓰나미 사태에 실제 있었던 마리아벨론 가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휴가를 맞아 세 아들과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된 마리아와 헨리, 아름다운 해변이 보이는 평화로운 리조트 수영장에서 행복한 한때를 보낸 크리스마스 다음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쓰나미가 순식간에 그들을 덮치게 되면서 가족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남아 거대한 물살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가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배경이자 촬영지였던 태국의 카오락은 푸켓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의 거리로 태국의 숨겨진 보석이라고 불릴 만큼 빼어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11월부터 4월까지만 입장이 허용되는 시밀란 섬은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로 뽑힐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 명소이죠. 카오락에 있는 리조트들은 하나같이 수영장의 규모가 대단하며 시원한 휴가를 원하신다면 절대 지나칠 수 없는 곳입니다. 아홉 번째 작품은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 맘마미아입니다. 1편의 감독은 필리다 로이드, 2편은 올파커가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그리스의 작은 섬, 엄마 도나와 함께 살고 있는 소피는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우연히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일기에서 아빠로 추정되는 세 남자의 이름을 찾게 되고 엄마 이름으로 그들을 초대하게 되죠. 결혼식 전날 세 남자가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제로 한 것이 1편, 이후 10년 뒤에 개봉한 2편은 엄마 도나의 모든 것이 담긴 호텔 재개장을 준비하며 홀로 서기를 결심한 소피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영화 속 섬의 이름은 칼로카이리, 하지만 가상의 섬입니다. 1편에서는 그리스의 스코펠로스, 2편에서는 크로아티아의 비스섬이 실제 주 촬영지였죠. 220여 명의 영화 스태프들이 촬영 전 한 달 동안 그리스의 모든 지역을 샅샅이 뒤져 찾아냈다는 스코펠로스 섬은 아테네보다도 북쪽에 위치하는 스포라데스 제도에 속하는 섬들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아름다운 해변들과 그림 같은 항구, 아직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일품입니다. 그 중에서 맘마미아 비치라고 불리는 카스티나 비치는 스코펠로스 타운에서 22km나 떨어진 서쪽 해안에 위치하여 환상적인 물빛과 하얀 모래가 인상적입니다. 아드리아 해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의 비스섬은 크로아티아의 해안 도시인 스플리트에서 배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로 수백 개가 있는 크로아티아 섬 중 아담하고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화로운 오촌 마을인 콤미자와 절벽 아래 있는 스티니바 비치가 유명하죠.
요트를 타고 나가면 신비로움이 가득한 블루 케이브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화 팬들을 위해 촬영지도 표지판으로 안내를 제공한답니다. 마지막을 장식할 영화는 브라질의 바우테르 살리스가 감독한 모험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23살의 의대생인 아르네스토 게바라, 일명 푸세는 친구인 알베르토 그라나도와 함께 모터사이클인 포데로사로 4개월간 안데스 산맥을 가로질러 칠레 해안을 따라 사막을 건넌 후 아마존으로 뛰어들겠다는 계획으로 전 남미 대륙을 횡단하는 여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천식을 알았던 푸세였지만 그의 의지는 누구도 꺾을 수 없었죠. 하지만 험난한 여정이 그들을 기다렸고 설상가상으로 포데로사마저 완전히 망가지게 되지만 그들은 걸어서라도 여행을 지속하게 됩니다. 여행 도중 마주치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며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 깊이 분노하고 고민하는 순수하고 열정 가득한 그의 모습을 담아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가 20대에 남미로 떠나면서 인생의 목표를 정하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르헨티나를 시작으로 칠레,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순으로 여행이 펼쳐지는데요. 남미 7개국에 걸쳐 형성된 지구상에서 가장 길게 뻗어있는 7,000km 길이의 안데스 산맥, 그곳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노총구리 광산인 칠레의 추키카마타와 페루의 고대 도시인 잉카 문명의 수수께끼 마추픽추 등 남미의 아름답고 장엄한 자연경관들을 이 영화에서 모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휴양지들을 배경으로 한 10편의 영화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배경 속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로 선정했기에 즐겁게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비 플러그에서 선정한 영화들 외에 아름다운 배경을 주제로 촬영한 영화들이 있다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주제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